지난주에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그럼 요번 주 공부합시다. 자, 지난번에 제가 체력 했을 때 물어본 게 있었죠. 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단은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단 9분짜리를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하지만 또 의무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공감도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잘들 하셨어요. 또 이걸 할때 혹시 옆에 다른 가족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뭐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옆에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무심했는가? 아니면 더 관심을 갖고 왔는가? 이게 여러분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좋은 도구예요. 두 번째, 지적 익히기. 일반적으로 읽을 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과 뭔지 모르지만 잘 이해되는 방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거라면 왜 이것이 이해가 잘 되는 거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의 변화에 있어서 이 지적인 변화가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지금 사는 삶 이상을 더 이상 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삶들의 그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태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삶을 잘 바라보세요. 그냥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의 삶이나 지금이나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지적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적하면 뭐 머리 좋고 공부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적은 인식의 틀이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의 틀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이 인식의 틀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인식의 틀의 변화가 뭔지를 얘기해 줄게요. 인식의 틀을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적인 색안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빨간색 색안경을 낀 사람한테 노란색을 보여주면 그것이 노란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건 다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주황색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 진리라기보다 팩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빨간색 색안경을 낀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그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주황색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의 원래는 다른 색일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면서 완전히 못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나는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왜 안 바뀔까요? 어떤 누구도 색안경을 안 낀 사람은 이 중에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색안경 안 끼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닥치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변화는 색안경을 낀 것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요번 기회에 색안경을 완전히 벗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색안경을 낀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선치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선치기. 내가 여러분들 사선치기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어떤 분이 지난번 얘기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이런 거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좀 쳐본 경험이 있다. 저 그렇게 만나면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사선치기는 그런 독서의 기술로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색안경 꼈냐 안 꼈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줄 테니까요. 요번 주에 또 내가 과제가 나가면 요번에는 이 색안경의 인식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 그걸 인식의 틀에 시각화라고 그래요. 자, 사선치기가 인식의 틀에 시각하고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말이 있다고 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밑줄을 쳐서 그냥 쭉 읽을 때는요. 시각화라는 것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사선을 치는 거예요. 자, 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아버지, 머릿속에 떠오르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 다음에 방을 떠올리란 말이에요. 들어가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 방, 들어가는 이미지가 오는 거예요. 이걸 시각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선을 이렇게 쳤다고 봐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것도 똑같이 이미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까지 아버지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가방이 나왔네요. 그죠? 들어가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사선을 쳐서 읽어보면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느냐가 드러나요. 이거 시각화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글을 읽고 방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가방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방파가 있고 가방파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뭐 보여줬죠? 그림을 보여줬더니 오리파가 있고 토끼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오리파도 있고 토끼파도 있었는데 사선을 치고 글을 읽으면 가방파와 방파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실수할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쉽고 짧으니까는 다 맞출 수 있는 것 같죠? 글이 길어지고 어렵잖아요. 그럼 무조건 방파와 가방파가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해 줄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독서를 해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는 걸 전제로 깔고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좋은 책을 읽으면 좋아진 데는 아주 큰 전제를 깐 게 되는데 그것이 참이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것이 참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책을 읽으면요. 참을 얘기해 줄게요. 다른 인식의 틀을 가져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좋아져요. 그런데 인식의 틀이 잘못된 사람이 다른 책을 읽잖아요. 근데 그 인식의 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왜곡시켜요. 진리를 왜곡시키잖아요. 훨씬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히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좋은 책을 읽히면 다른 인식의 틀을 가진 사람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다른 인식의 틀이 없는 사람은 갈수록 악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책을 읽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식의 틀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그걸 고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인식의 틀에 시각화라는 얘기를 설명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더 고착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그걸 고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 7주의 과정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바뀌어보는 경험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7주 이후에는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고정된 걸 계속 고착시키는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꼭 고치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1년 정도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 일단은 약간 고쳐져요. 약간 고쳐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계속 고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고치고 살다 가냐면 죽을 때까지 고치고 살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식의 틀의 시각화를 지금부터 실제로 해보잔 말이에요. 자, 이런 거요. 어떤 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읽은 사람이에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벤자타이와 라비엘 사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칸을 보존해달라고 간청했다. 자,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두리뭉실 뭐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들어와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이게 노란색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주황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주황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얻은 것. 그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삶을 이제부터 5차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선치고 이미지화란 말이에요. 자, 사선 쳐볼게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좀 쉽겠네요. 여러분들. 자, 로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사선을 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요,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군 많이 봤잖아요. 뭐 영화를 인용하든지 이렇게 이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냥 0.0, 머릿속에는요, 0.01초 뭐 이렇게 그냥 탁 터오르는 거예요. 그냥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예루살렘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황금 돈도 받고. 그 다음에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여러분들 삶에 다 있는 것더라고요. 불태워지고 파괴된 것. 자, 그러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그 밑에 것들은 제가 그림을 안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제 빈칸에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이걸 그려보란 말이에요. 벤 자타이와 라비엘 사람은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 뭘 그리냐면 사람 10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10사람 그리면 안 되는 거죠. 11사람 그려야지. 벤 자타이와 라비엘 사람. 그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칸을, 집이 뭐 어떤 집이 뭐 모양 뭐라 상관없이 집 한 칸을 보존해달라고 간청했다. 뭐 무릎을 꿇고 뭐 이게 무릎을 꿇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마국이 딱 있으면 간청을 하는 거죠. 제발 이렇게.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사선을 치면서 이미지화했다 그러면 아까 읽은 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의 내용도 정확하게 되지만 그것이 오래 기억돼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력의 문제예요. 이걸 하면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리고 오래 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머리가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림만 봐도 대충, 그러니까 저 글을 몰라도 돼요. 이 그림만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가 잘 보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로마군들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렇죠? 이제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전부 불태워버리고 다 파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벤자타이와 그 10명의 그 랍비들이 집 한 칸을 남겨달라고 아주 간청했던 내용이,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이 내용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과 그냥 두리뭉실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요, 여러분들 머리에 미치는 영향력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거로 내려가면 이해가 잘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잘 되냐면 여러분들 인식의 틀이 재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색안경을 낀 것들이 꼈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색안경의 색들이 조금씩 옅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책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독서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독서의 기술과 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전 여러분들의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보는 사람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학교에서 애들이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책은 기술로 보면 안 된단다. 책은 인격으로 보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공부는 공부의 기술, IQ, 뭐 공부의 여러 가지 방법론, 그걸로 공부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란다. 공부는 인격으로 하는 거란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요, 하도 1년 정도 들으면요, 대충 알아들어요. 맞아. 책을 기술로 보면 안 되지. 공부는 기술이 아니야. 공부는 인격이야.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제대로 된 일도 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가정생활 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직장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요, 직장생활 할 시간, 일하는 시간 10분을 내서요, 사선 치고 이미지화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직장생활 잘하는 거고, 그것이 훨씬 더 가정생활 잘하는 거고,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번 주도 이제 리프레임 숙제 내줄 건데, 예전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올 때 이렇게 사선을 치는데, 요번부터는 사선을 치면서 머릿속에 살짝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은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그것도 그냥 노력을 해가요. 처음부터 1년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1년 동안에 바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 왜 오차원 리프레임은 독서 시간이라고 안 그러고 지력 시간이라고 그럴까? 독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독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바꿔주려고 그래요. 인식의 틀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적인 색안경을 벗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색안경을 벗는 방법이 9가지가 있는데, 요번, 그걸 학문의 9단계라고 해요.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는 1단계를 여러분들에게 훈련시켜 줍니다. 1단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궁금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선을 칠 때 어떻게 사선을 치는 것이 좋을까? 그걸 지금도 설명해 줄 테니까 거기에 원리에 맞춰서 사선을 치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치원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유치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콩쥐팥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럼 애들이, 아, 좋아요, 선생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제가 교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가. 그럼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더니 머리가 좀 이상해졌는가 보다. 무슨 말을 저렇게 해? 그렇게 느낄 거란 말이겠죠.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안 이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한 얘기나 지금 얘기한 한 얘기나 내용이 똑같은 얘기야. 어, 유치원생하고 대학생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유치원은 짧게 짧게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은 짧게 짧게 하면 더 못 알아듣고 그걸 묶어줘야지 잘 들린다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인 훈련이 있어요. 근데 유치원 때는 지적인 훈련이 많이 되지 않아서 묶어 있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해줘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알아들어요. 오늘은 그럼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그럼 알아들어요.
근데 대학생 정도 되면 이미 오랫동안에 이렇게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식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선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센스 그룹이라고 그러고 의미가 하나로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한 두세 단어, 많게는 세네 단어가 묶여서 이렇게 자기가 이미 지적인 틀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짧게 해주는 게 좋은지 알고 짧게 끊어주잖아요. 그럼 그 지적인 틀이 망가져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그럼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이렇게 나가면 더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센스 그룹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책을 볼 때 이런 의미가 이게 모르니까 두 종류의 인격에 의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인격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저 의욕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볼 때 막 끊어, 막 넓게 해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스 그룹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되는 그룹이 두세 단어야, 한두 단어야, 세네 단어야,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찾으라고 내가 알려줘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욕심이 그걸 못하게 넓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을 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선을 쳐서 이해 안 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 욕심 부려가지고 넓게 친 사람은 사선을 칠수록 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너무 소심해. 그래서 크게 읽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렇게 그걸 뭐 정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책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격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 쳐서 인격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독서 능력이 없으면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니까요. 인격의 문제는 악하다, 흥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격이 있다니까요. 어떤 때 너무 과욕을 부리는 인격이 있다든가 너무 소심하게 하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치기는 여러분의 인격을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어디를 쳤을 때가 이해가 잘 되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줘도 한 1년 정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기 걸 찾아내요. 자기 걸 찾아내잖아요. 그럼 이해가 저절로 돼요. 내 책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두 배가 늘어요. 이해력이 두 배가 늘거든요. 이해력이 두 배가 늘면 여러분들 인생살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러분들 학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공부를 하더라도 밤새도록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20, 30%의 지식을 더 확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해력이 두 배가 늘면 여러분들이 6년 동안에 6년어치 공부가 아니라 12년어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선을 치고 사선을 칠 때 이미지를 하는데 두 가지를 염두에 둬요. 어디다 칠까 생각하지 말고 어디다 쳐야지 이해가 되는 건가. 과욕, 과욕을 부렸으면 내가 욕심 덜 부려야지. 너무 소심하면 내가 이렇게 소심할 필요 없지. 내가 한데 그게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 사선치기가 조금씩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사람이 조금씩 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사선치기를 쭉 했더니 사람이 되는 것, 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사선 쳤더니 내가 사람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내 여태까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선치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아니었네요. 내가 이제는 사람 되는 방법을 조금 알았으니까
더 해볼게요. 그거를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리프레임을 하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 줬으니까요. 첫째, 지적을 하는데, 책을 읽는데, 사선 치면서 독서를 하는데, 사선을 칠 때, 사선만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0.01초라도 이미지를 생각하라고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아오는데 그게 되겠어요? 어렵지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식 지식을 시각화하는 것, 요거까지만 오늘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인격을 필요로 해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욕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소심함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시면서 책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 운동하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운동은 여러분들에게 운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게으름과 탐욕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운동을 하면서 인격의 문제를 다루는 거구나. 내가 얼만큼 게으름과 탐욕을 보는 거구나. 독서를 하면서 책을 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과욕쟁이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소심해서 뭘 보더라도 제대로 내가 봐야 될 걸 못 보는 사람이구나.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 이제 세 번째, 심력이요. 자, 심력은 왜 필요하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제대로 만들고요. 몸을 제대로 만들더라도 마음에서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운전을 하는, 대부분 운전을 할 테니까 운전을 하면서 서울에서 운전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끼어드는 사람 있고 와서 뭐, 그냥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나갔다가 조금 거기에 가다 보면 그게 욕 나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들리지도 않잖아요. 내 차에서 내가 욕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조금만 빵빵거리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차 앞에다 확 받고 너 나와. 그래서 쌈박질하다가 죽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갈수록 이게 문제가 심해지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붙들고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죠. 어느 날 마음이 휙 가잖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확 뒤틀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음에서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오늘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적으로 훈련해서 얻은 지식을 내면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걸 알아도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내 마음 깊숙이 내면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은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얘기해 줄 테니까요. 지금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꼭 바꾸고 살아요. 그러고 살려면 지금대로 그냥 그 문제가 있는 거 그대로 살잖아요. 언젠간 사고 친다니까. 언젠간 사고 친다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요. 여태까지 잘하고 살아왔으면 그냥 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먹어봐요. 더 먹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언젠가 빈틈 오고 언젠간 사고 친다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고쳐요. 자, 5가지 다 얘기하면 너무 비참하니까 2가지만 얘기해요. 마음에가 문제가 있다는 거 2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정서적인 탄력성이에요. 정서적인 탄력성은 뭐냐면 옛날보다 화를 냈다가 그것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화난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화가 나야 돼. 화를 내고 거기까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나는데 화를 안 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병 걸려요. 그러니까는 인격도 안 되는데 자꾸 그걸 참지 말고요. 그냥 화를 내란 말이에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거기까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 괜찮아. 근데 그것이 돌아와야 돼요. 그걸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다가 딱 너무 탁 돌아왔을 때, 아, 좋은 고무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고무줄은 탁 늘려가는데 후들후들후들하고 안 돌아와. 그럼 그 고무줄을 버려야 되겠죠.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화낼 수 있어요. 근데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잘 안 돌아와죠. 그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더 깊어져. 한번 화나면 그냥 화내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도 다행인데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열받쳐가지고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서 상태가 어때요? 지금 갈수록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반응력에 왜곡이 생겨요. 반응력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기쁜 일을 보고 기뻐하고 슬픈 일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반응력이에요. 너무 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다 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남이 슬픈 일을, 기쁜 일을 당해요. 당한데 기쁜 일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럼 가서 막 축하해 주는 거야. 잘했어, 기뻐, 잘했어, 축하해. 그러는데 마음속에 애잔해. 나는 왜 이런 거 안 오는 거야. 저 인간은 뭘 하더라도 저렇게 되는 거 보면 꼴 사나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안 생긴 표정을 하지 말고요. 그게 오죽 모든 사람의 보편적이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사춘이 땅 닿으면 배 아프다는 거예요. 사춘이면 먼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배 아픈 거예요. 그런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럼 가가지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것 같아. 아, 안 됐어. 너무 그래. 근데 나오면서 뭔가 마음속 깊은 데서 희열이 오는 거야. 내가 저거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을 때 언젠간 내 저 어려움 다 같이 알았어. 저거 진짜 교만 떨고 잘 된다 그러더니 아휴, 왜 그래요? 마음이 다 망가져서. 그 망가진 마음 갖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 제대로 살기 이미 틀린 거예요. 고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고치겠어? 지금 머리도 안 고쳐지는 판인데, 지금 머리 고치는 걸 가르쳐 줬는데, 머리도 안 고쳐지는 판인데, 마음이 고쳐지겠어? 마음 고치는 거요, 머리 고치는 것보다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건드리는 투자를 하루에 5분 정도 해야 돼요. 지금부터 투자하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해요. 뭘 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응력 하기는 아직은 수준이 안 돼요. 정서력이라도 건드리자. 정서력을 건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정서에 영향력을 주는 활동을 5분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정서력에 문제가 있는가 찾아낼 거예요. 그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술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면 자식들한테 꼭 해주는 게 있어요. 예술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데 보내요? 뭐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발성, 성악하는 데도 보내고, 다 모르겠어요. 미국에 형 떨어뜨리면 한국에 그거 안 하면 다 죽는 줄 알고 그거 보내요. 거기다가 체력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운동하는 데도 보내고, 발레도 보내고. 그다음에 지적하려고 학원 보내려고 난리치잖아요. 지심체 다 한다니까요. 지심체 다 하는데 잘못된 지심체로 해가지고 애들 다 망치고 있고 있는 걸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음악 못 들어보네요. 여러분들이요. 애들 마음은요,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 예술 활동 안 해도요,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보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보내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보내지만, 보낸 이유는 어렸을 때 그거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안 보내도 되는데, 그때 보내놔야지. 여러분들처럼 나이 먹어서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어렸을 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건요. 안 가도 될 아이들은 죽으라고 보내고 난리치고 뭐 피아노 치다 안 치면 네가 얼마나 줘서 보낸 건데 야단치고 숙제해놨다고 하면서요. 진짜 해야 될 여러분들 나이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진짜 코미디 중에 부모는 아무도 안 해. 해야 될 부모들은 아무도 안 하고 안 해야 될 애들만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해야 될 애들한테 하기 싫은 걸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안 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애들이 할 수 없이 밥 얻어 먹다 보니까 하긴 했지만 애들이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독립만 해보자. 내가 절대로 예술 활동 안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도록 여러분들은 지금 소위 예술 활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해야 될 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바빠서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진짜 예술 활동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정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진짜 깨달았고 즐거움을 알았다 그러면요.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애들도 안 하게끔 지금 교육시킬 거라고. 난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서요, 뭐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선생님이 한 1년 있다가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는대요. 숙제도 해라는데 안 해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했더니 선생님, 그건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는요, 숙제 안 해가더라도요, 즐거워서 가기만 하면 성공한 거지, 숙제하려고 난리 쳐가지고 가기 쉽게 만드는 거 우리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요, 선생님 가서도 즐겁고 집에 와서도 즐겁고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술활동 한다니까 우리 애들은요. 그게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지금 늦었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예술활동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해놓은 게 있어야죠. 자, 지금부터 옆에 뭐가 있냐면요. 채팅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예술활동 할 거를 하나씩 적어보세요. 적을 게 지금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도 찾아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하다못해 안 되면 짝짝이라도 있어요. 짝짝이라도 진짜 찾아내요. 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 그림도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쳐보세요. 자,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뭐가 올라오는가 봅시다. 이걸 못 찾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찬양이라는 분이 많이 있는데 찬양이면 정식적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정말 발성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였지. 한번 진짜 해보는 거예요. 예술 활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뭐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피아노 쓰신 분인데 피아노는 집에 있는 사람만 해요. 비싼 거 사고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 돼요. 자, 그림 그리기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한 5분 정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쇼를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이제 알려준 거 리프레임 하는 방법은 일단 어, 음악부터 틀어놓은 거예요. 으쌰으쌰 쿵짝 쿵짝 해가지고 해서 애들이 이제 바람 잡는 거야. 뭔가 시작했구나. 계속 하고 있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한 3일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계속 하고 있는구나.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게 끝나자마자 운동 끝나자마자 갑자기 여러분들 뭐 피아노다. 그럼 피아노 자리로 가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속 치던 분은 뭐 그냥 안 느끼겠죠. 근데 갑자기 치면 애들이 깜짝 놀라고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 일이 생기긴 생긴 거예요. 운동할 때부터 낌새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악기까지 하는 거 보면 뭔가 지금 일이 생겼다고 볼 거예요.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치고 나와서 드디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책을 팍 펴놓고 애들
이제 관심 갖고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 문제 생겼는데 무슨 문제인가 그렇게 했을 때 책을 딱 펴놓고 그냥 책 보면 안 돼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연필을 확 들더니 책에다 대고 사선을 막 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여러분들한테 일이 일어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쇼를 하고 오는 거예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동영상 보는 거예요. 동영상 보고 객관화 주관화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요. 동영상에 객관화 주관화는 동영상에다 객관화 주관화 쓰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동영상에다 안 붙이고 딴 데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고 요번에 특별히 마음의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탄력성은 엄청 중요해요. 이게 일단 탄력성이 회복돼야지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 결심하는 거를 인생 살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으로 인생을 사는데, 나 이제 마음에 탄력성 있게 살게요. 그리고 나 참을 거야. 참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참다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병나요. 두 번째, 참다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박살을 내요. 내가 세 번이나 참았는데 이러고 나오면요, 골 아픈. 그냥 그럴 바에는요, 그냥 화를 내주세요. 그게 도움이 되니까, 애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참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심리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은 알고 오세요. 다음에 한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물론 사선 치면서 해야 돼요. 그냥 숙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객관화, 주관화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화는 다 달라야 되지만 객관화는 다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책을 볼 때 누구 중심의 얘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무엇을 얻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객관화는 원도현 박사는 심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나. 그걸 찾아내는 거지. 내가 여기 봤더니 심력은 이거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 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서 한 주간 더 공부를 하고 오세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기본기가 돼 있어야지. 기본기가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5차원 교육 이런 걸 진짜 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진짜 5차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5차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말을 해도 여러분들 얘기를 자꾸 알아들으려고 그러고 마음을 얘기하더라도 이미 탄력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반응력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체력을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게으름과 탐욕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차원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5차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고 어떤 어, 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여러분들 내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요번에 통합해서 한번 해가지고 한 주간 해오시면 다음 주부터 진짜 오차원 교육을 해보죠. 진짜 오차원 교육. 연습하시고 한 주도 잘 지내시고 가세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숙제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 다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좋은 얘기를 들어보는 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우리가 내 삶의 변화를 유도해 보려는 그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고요.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수고라는 과정을 겪지 않잖아요. 그럼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또 분발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바이.